랭크 12 가정법을 보도록 할게요. 네, 가정법은 if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가정법은 아니에요. 그 if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일단 가정법은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거고요. 부사절이 있고 if가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데 일단 부사절은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하죠. 명사절은 인지 아닌지예요. 그래서 이제 부사절에서 뭐뭐라면의 뜻일 때 이게 이제 조건절이 있고요. 가정법이 있습니다. 자, 조건절은 현실 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그냥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은 현실 가능성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좀 희박한 일에 대해서 거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문법 사항이에요. 자, 조건절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쓸 때 real conditionals라고 하고요. 가정법은요, 이게 조건절, 가정법은 unreal입니다. 그럼 뭐야? 현실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고 가정법은 현실 불가능한 또는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에 대해서 반대로 거꾸로 가정을 해보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새라면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다? 가정법 unreal conditionals입니다. 부사절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현실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좀 희박한 내용을 상상할 때 가정하는 가정법을 씁니다. 자, 가정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법은요. 1번에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2번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고요. 3번 혼합 가정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인데 사실 뭐 고등 수능까지 해서 혼합 가정법은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중등 고등에서 나오는 건 요 1, 2번에서 거의 끝나는데 자, 그래도 혹시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혼합이 또 어렵지 않거든요. 1, 2번만 알면 3번은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3가지를 여기서 같이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실의 반대 또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을 가정, 상상, 소망할 때 우리는 가정법을 쓰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와 다른 시제를 사용해요. 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설법, 진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할 때랑 시제가 좀 뭔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제가 잘 문제로 나와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출 대표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정법 포함한 문장을 완성하래요. 변형 단어 추가 가능. 만약 우리로부터 500광년 이내에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그러면은 만약 우리로부터 500광년 이내에 만약 우리로부터 500광년 이내에서 그러면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써야 되고요. 우리는 뭐뭐 할 텐데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자, 요 나머지를 우리가 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만약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난다면 이게 이제 supernova explosion이 주어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그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기 전에 써볼게요. 주어를 먼저 씁니다. if절에. 자,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난다면 지금 얘를 현재로 썼잖아요. 우리말 뜻을. 그 말은 가정법에서는 과거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어난다. happen이죠. 여기를 과거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만약 초신성의 폭발이 우리로부터 500광년 이내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그러면 여기는 조동사는 would 과거형을 씁니다. would disappear. 자, 이렇게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호텔에 도착할 수 없었을 텐데. 얘는 말하고자 하는 시제가 과거죠. 그러면 가정법에서는 과거를 나타내려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줘야 돼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if절에 had pp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hadn't 또는 had not. 자, 이렇게 had pp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착할 수 없었을 텐데, 여기도 부정이네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되는 can이 있으니까 couldn't have pp를 씁니다. 도착이니까 couldn't have arrived at the hotel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호텔에 도착할 수 없었을 텐데, 이 말은 그가 우리를 도와줘서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과거의 느낌을 나타내려면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게 지금 쓴 내용이고요. 3번. 만약 그가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왔더라면 과거, 지금 운전면허. 이게 바로 혼합가정법입니다. 자, if절은 과거. 근데 주절은 현재. 왜냐면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 미래에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섞은 거예요. 그러면 if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요. 주절이 가정법 과거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had pp를 써야 돼요. 가져왔더라면 had brought his ID card from home. 그는 뭐 할 텐데? 그는 시험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여기다는 조동사는 무조건 과거형을 쓰고요. 원형을 써야 되니까 take the driving test now. 근데 혼합가정법은 이런 now 아니면 currently 이렇게 현재를, 주절이 현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을 대표 예문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보이는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법 과거. 이름은 가정법 과거예요. 얘는 현재나 미래를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뭘 공부하면 좋냐면, 그 책이, 좋은 책은요, 순서가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원래 조동사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조동사를 가정법 전에 먼저 배워야 돼. 이렇게 가정법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자, 왜냐면 조동사를 설명해야 가정법이 이해가 되거든요. 자, 조동사를 왜 알아야 되죠? 자, 조동사 뒤에 뭘 써야 돼요? 선생님,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아닌가요? 자, 동사 원형을 쓰는 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아니야. 가정법이 중3에는 나오잖아. 중1 1에서 2까지입니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그러면 현재나 미래 시제를 나타내요. 조동사가 뭔지 상관없어. will인지 would인지 can인지 could인지 이제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동사 원형을 쓰면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고요. 하나가 더 있어. have pp입니다. 이거 현재 완료 아닌가요? 맞아요.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면 전체 문장 시제가 과거가 돼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should라는 조동사 알죠? should 다음에 study English를 쓸 거야. 그럼 언제 공부하라는 거야? You should study English. now가 없어도 너 지금 또는 앞으로 공부해야 해. 이 뜻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원형이니까. 근데 만약에 should have studied를 썼다고 해봅시다. 너 영어를 이거 해서 어떻게 해요? 공부했어야 했는데요.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입니다. 만약에 can have pp는 할 수도 있었는데 다 과거예요. must have pp는 했음에 틀림없다. 자, 이런 식으로 시제가 결정되는 게 앞으로는 can, could, will, would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뒤에가 중요하다고. 원형을 쓸 건지 현재나 미래, have pp를 쓸 건지 그러면 과거. 자,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가정법을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 과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이름은 과거야.
근데 속뜻은 현재야. 현재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이래서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정리를 한 번만 잘해주세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가정법 과거 어떻게 쓰냐면 if절의 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왜? 이름이 가정법 과거니까. 자, 그 다음 조동사 뒤에 이 주절을 잘 보세요.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자, 아까 전에 조동사가 뭔지 상관없고 동사 원형 쓰면 무슨 시제라 했어? 현재나 미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현재나 미래를 뜻하는 거야, 속뜻은. 그래서 과거 if절에는 과거형이나 비동사 같은 경우는 was는 또 안 됩니다. were를 씁니다. 동사의 과거형. 이거는 이름이 가정법 과거니까 if절에 동사 과거 시절 쓰는 거야. 근데 주절은 의미를 해석을 나타냅니다. 조동사 뒤에 원형 쓰면 현재 또는 미래. 그래서 해석을 현재로 하면 돼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자, 여기 스텝 1 보세요. 폭발이 일어난다면 사라질 텐데. 이게 뭐예요? 이게 가정법 과거지 뭐. 현재 사실의 반대. 또는 미래 사실의 반대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 이름이 과거 완료잖아. 그러니까 if절에 had pp를 씁니다. 근데 속뜻은 과거 완료의 과거 완료 사실의 반대가 아니고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조동사 플러스 have pp를 써서 우리는 과거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속뜻을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 have pp. 여기 원형 쓰는지 have pp 쓰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지. 여기 과거. 아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과거를 나타내요. 자,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혼합은 그냥 두 개 섞은 거예요.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했더라면 뒤에는 가정법 과거 뭐뭐 할 텐데 과거에 했더라면 지금은 뭐 할 텐데 과거에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은 중국어를 잘할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주절의 조동사 과거형은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중에 쓰면 되는데 주로 우드 아니면 쿠드를 많이 씁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우드 쓰면 거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텐데 과거잖아. 그러면 얘는 가정법. 자, 현재를 나타낼 때 우리는 과거를 써야 돼. 가정법에서. 과거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 단계씩 더 낮추면 돼. 과거 완료를 쓰면 돼. 과거랑 현재가 섞여 있다. 얘는 과거잖아요. 여긴 현재잖아. 그러면 뭐다? 혼합 가정법이다. 시험에 3번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스텝 2. 가정법 시제에 따라서 시제를 잘 봐야 돼. 동사. 어디가 나오냐면 지금 내가 형광펜 쳐놨잖아요. 이 형광펜 친 부분만 나와요. if절, 주절. 그러니까 if절이 먼저 나오면 컴마를 찍고요. 주절이 먼저 나오면 중간에 컴마 없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순서 바뀌어도 된다고. if절하고 주절. 일어날 자, more 보겠습니다. if 주어 should were. should나 were to를 쓰잖아요. 이것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일. 그래서 should나 were to를 써도 됩니다. 가정법 미래라는 표현도 있긴 한데 고등에서는 잘 나오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문제로 가겠습니다. 테스트 1. 밑줄 친 부분이 어법과 문맥상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하고 고치래요. 보겠습니다. Great Renaissance. 위대한 르네상스의 아티스트들이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 아티스트들이 had been born only 50 years earlier. 한 50년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뭐예요? 가정법 뭐야? 과거 완료죠.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wouldn't be. 맞아요. 아까 전에 여기 형광펜 친 부분 있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자, 여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if절에 동사의 과거형 쓰고 주절에 would 원형. 그러면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 if절에 had pp, 주절에 would have pp.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 두 개 섞었으면 혼합 가정법. 이거 안 외우면 문제는 못 풀어요. 동사만 물어보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서 had pp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조동사 다음 뭐 쓴다 그랬어? have pp 써야 된다 했잖아. 벌써 틀렸죠? 그럼 have pp. have, be의 pp 뭐예요? be인으로 고쳐줘야지.
자, 그랬다면 they wouldn't have been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ir remarkable achievement. 자, 그들의 이 위대한 뛰어난 업적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을 텐데 이 얘기네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if절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정법 과거 완료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pp 컴마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우슈쿠마 중에 하나 쓰고요. 어떻게? have pp를 써야 된다는 거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 테스트 2의 첫 번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을 들어가야 되고 변형 가능하고 보기 단어를 추가할 수 있대요. 만약 그녀가 오로지 자신의 초기 가설에만 집중했다면 그 연구원은 해결책을 발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만약 지금 여기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주절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주절을 먼저 해야 돼. 근데 집중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죠. 없었을 것이다. 과거 사실의 반대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원은 해결책을 발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can을 써야 되겠고요. 과거 조동사 과거형만 쓰면 된다 그랬죠. could not. have pp 써야 되죠. 그러면 invent 발명할 수 없었을 거니까 have invented 뭐를 그 해결책을 the solution. 맞나요? 자, 여기까지고 뭐 한다면 만약 그녀가 초기 가설에 집중했다면 had pp 써야 되죠. had focused. had she focus가 어디 있을까요? focused solely 어디에만 on 그녀의 초기 가설 her 요거 쓰면 되겠죠 이제 initial hypothesis 자 이렇게 쓰면 맞겠네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부터 보겠습니다. 그녀가 had focused 집중했다면 어디에만 그녀의 초기 가설에만 집중했다면 had pp 잘 썼고요. 그 연구원은 할 수 없었을 텐데 could not have invented 그 해결책을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 자 이제 갑자기 또 왜 if 하다가 투부정사가 나왔는지 이 순서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요. 무슨 용법이 있다. 명사, 형용사, 부사적 용법이 있다. 자, 명사는 주목보 했죠. 형용사는 명사 수식 또는 보어로 쓰이는 표현, 그 다음 비투 용법.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 이제 나머지는 다 부사예요. 부사는 일단 문장에서 완전해야 돼요. 부사를 뺀 나머지가 완전 문장이어야 됩니다. 왜? 부사는 없어도 되니까. 비핵심이기 때문이죠. 자, 부사는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2번 감정의 원인이 있죠. Glad to see you. 내가 왜 glad해? To see you. 너를 보아서. 이 투부정사가 바로 감정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가 있고요.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뭐 하다니. 그 다음에 조건 if처럼 해석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정도 결과 뭐 이런 정도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기출 대표 문항 볼게요.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procrastination이 미루는 거예요. 자,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마구잡이로 휴식을 취하지 않는데 전념해라. 그럼 이거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에 목적을 쓰라는 거네. 자, 전념해라. commit to ing 뭐뭐 하는데 전념하다라는 뜻이고요. 무작위 휴식을 취하지 않는데 전념해라. 취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 맨 앞에 그냥 투부정사 쓰면 됩니다. to prevent procrastination. 근데 이 투부정사 대신에 in order to나 so as to를 써도 똑같습니다. 네,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답이 보이는 프로세스 볼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in order to나 so as to나 그냥 to나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라서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정말 이 자리에 제일 많이 쓰거든요.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도록 하나만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빈칸, 컴마, 완전 문장이 나와.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100% 부사 자리입니다. 맞죠? 왜요? 이거 완전하니까. 자, 부사 자리.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가지가 있습니다. 전, 접, 부, 분. 이거 외워주면 편합니다. 전치사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라는 얘기는 부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부사절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사,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분사구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부정사가 들어가잖아요. 자, 이 자리에 지금 투부정사가 들어갔다. 여기에. 그러면 목적이 90% 이상입니다. 해석. 이거잖아 지금. 뭐뭐 하기 위해, 컴마, 완전 문장. 왜요? 일단 여기가 완전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부사 자리예요. 근데 투부정사가 들어갔잖아. 그럼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 제일 많이 쓰인다니까.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맞습니다.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쓰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설명한 감정의 원인. 뭐뭐 하다니, 판단의 근거, 뭐뭐 하는 걸 보니, 뭐뭐 하다니. 그 다음에 only to, never to. 결과인데 약간 부정적인 결과가 only를 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피아니스트로서의 귀하의 명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모든 이가 귀하의 공연을 보게 되어서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your reputation이 명성이죠. 자, 여기는 나와 있어요. Your reputation as a pianist is well known. And 모든 이가, 이제 everyone 써야겠죠? 기뻐할 것입니다. 미래네요. Will be very happy. 맞나요?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뭐 하게 되어서 to, 보게 되어서 see. 자, 무엇을요? 당신의 공연을, 이게 목적어네. 그러면 your performance. 피아니스트로서 당신의 명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모두가 기뻐할 겁니다. 뭐 하게 돼요? see, 보게 돼요. 당신의 공연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크게 어렵지 않죠? 기출 대표 문항 2번째입니다. 그 약은 몇 분 내에 그녀의 심각한 통증을 경감시킬 만큼 충분히 강력했다. 충분히 강력했다. 이거 enough to 쓰라는 거네요. enough to가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충분한인데 수식할 때 형용사 부사를 enough는 뒤에서 꾸며야 됩니다. 앞에서 꾸미면 안 돼요. 그러면 enough가 명사로 쓰인 거거든. 자, 그러면 그 약은 나와 있어요. 충분히 강력했다. 요걸 먼저 써야겠죠. 그러면 was, 비동사 먼저 쓰고 강력한이 뭐야? powerful. 그 다음에 powerful 얼마만큼 충분히? enough to. 경감시키다가 alleviate입니다. 뭐를? 그녀의 심각한 통증을 여기다가 her severe, several 아닙니다. severe pain within minutes. 이렇게 하면 그 약은 강력했습니다. 경감시킬 만큼 충분히 그녀의 심각한 고통을.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답이 보이는 클로 보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만드는 주요 구문과 어순, 형태에 주의하자. 자, 투.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투. 의미상의 주어는 들어갈 때 있고 빠질 때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랑 다르면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요. 같으면 안 씁니다. 자, enough to 반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so as to인데 이거 만약에 절로 쓸 거면 대절을 써도 좋습니다. 자, 투. 이거 여기서 to 있잖아요. 이 to는 정도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뭐뭐 하기에. 또는 형용사 수식으로 봐도 돼요.
너무 to는 부정적인 어감이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 하기에 너무 뭐뭐해 이 말은 너무 뭐뭐해서 A가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투부정사 하기에는 충분히 뭐뭐해. 그래서 enough to를 쓰는데 enough는 어떻게? 뒤에서만 형부를 꾸며야 된다. 이때 enough는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so 떨어져 있는 that 또는 so 형부 as to가 들어가면 뭐뭐 할 만큼 또는 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게 뭐뭐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테스트 2의 첫 번째 문제 OX 살펴보겠습니다. The turkey vulture flies enough low to detect the gases produced by decaying animal bodies. 자, turkey vulture 칠면조 독수리는 날아갑니다. 내가 아까 전에 enough to가 형부를 뒤에서 꾸민다고 했었죠. low enough로 바꿔주세요. enough to 부정사가 뒤에서 low를 꾸며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꾸며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충분히 낮게 납니다. 감지할 만큼 the gases, 가스를 감지할 만큼 뭐 되는 생산되는 뭐에 의해 decaying, 썩어가는 animal bodies, 그 동물 시체, 사체라고 하죠. 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스를 감지할 만큼 충분히 낮게 날아갑니다. 이런 얘기고요. 틀렸네요. 자, 테스트 3에 1번 해보겠습니다. 그 소설가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 예상 밖으로 써서 독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왜 그럴 때 있잖아. 우리도 드라마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 보는데 결말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막 그 시청자들이 이상한 댓글 많이 달고 안티 생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했다. 자, 요 내용을 so 대신에 so as to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벌써 so가 있죠? 그 노블리스트는 wrote the ending of the story 너무 예상 밖으로 썼다 있으니까 너무 예상 밖으로 so unexpectedly 이렇게 쓰면 되고요. 지금 as가 있는 거 보니까 that 아니고 구로 as2를 쓰라고 한 거네요. 투부정사니까 as2 어떻게 됐다? 빠뜨렸다 독자들을 leave를 투부정사에 맞게 쓰고요. 독자들을 readers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충격에 in shock 이렇게 해서 그 소설가는 소설의 결말을 너무 expectedly하게 써서 그래서 결국 독자들이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여기까지 복습을 잘 해주시고 문제를 싹 다 풀어서 검사를 맡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